네,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 속에서도 이번 주 동성애자들만의 축제죠. 퀴어 축제가 서울광장에서 열립니다. 선정성과 아이들의 교육적인 문제 등으로 공개적인 축제를 허용하는 것조차 국민적 합의를 얻지 못한 퀴어 축제. 이렇게 강행돼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퀴어 축제를 앞두고 동성애 합법화와 퀴어 축제 개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 이를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을 정리해봤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동성애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강조하는 근거 중에 하나는 동성애자가 성소수자이며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것.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 주장에 오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성소수자라는 용어 자체가 동성애적 성행위에 대해서 도덕적 판단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도덕 폐기론에 기초된 용어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용어다라고 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동성애라는 이유로 해서 명예훼손, 모욕 또는 여러 가지 가해 행위를 할 때는 기타 일반적인 형법 조항으로도 충분히 동성애자들에 대한 인권은 보호될 수 있다. 또 성소수자라는 개념이 동성애자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근친과 소아성애 등 다양한 형태의 성적 성향들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동성애를 인권 보호라는 범주에서 이해했을 경우 이 모든 것들도 허용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성소수자가 의미하는 이 성적 지향에서의 소수자들은 동성애 또는 트랜스젠더. 근데 이게 중요한 게요. 이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만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근친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특별히 아이들을 상대로만 성적 매력을 느끼는 소아성애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이성애가 아닌 그 모든, 그 밖의 모든 성적 성향들이 포함될 수 있는 개념이에요. 동성애 합법화는 국민 건강과 경제적 측면에서도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미 우리나라 에이즈 감염자 90% 이상이 남성 동성애자임이 밝혀져 에이즈의 주요 감염 경로로 의심돼 동성애를 합법화할 경우 국민 건강에 더 큰 손해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 또 에이즈 감염자의 치료 비용을 국가에서 대부분 감당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했을 때 동성애를 조장할 경우 치료비로 인한 국가 재정의 손실은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정말 딱 한 번 남성과 위험한 학문 성행위를 했습니다. 근데 내가 왜 에이즈에 걸린 겁니까? 이런 분들이 사례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횟수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그것이 위험하냐, 위험한 정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동성애가 유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전문가들은 동성애가 유전이 아니라는 근거로 일란성 쌍둥이의 예를 제시합니다. 대략 10%입니다. 일치율이. 그러니까 10명당 1명꼴로 일치하고 9명은 틀려요. 그러니까 모든 선천적인 영향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10명 중에 1명만 일치해요. 그리고 일란쌍둥이에 태어나서는 또 후천적인 영향은 동일합니다. 부모와 환경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천적인 영향, 후천적인 영향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10%라는 뜻은 선천적인 영향은 10%가 훨씬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동성애는 선천적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동성애 합법화의 영향이 다음 세대에 직결된다는 점이 큰 우려로 지적됩니다. 학문성교 알바가 성행하고 있는 동성애 커뮤니티의 실태의 심각성을 비롯해 합법화 이후 학문성교에 대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정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초, 중, 고등학교 성교육 시간에 이성 간 성행위를 가르칠 때 동성 간 성행위, 즉 이렇게 국왕성교나 학문성교를 같이 가르쳐야 되고,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차별했다고 해서 차별금지법에 공교육에 걸리는 겁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